네, 오늘은 244페이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사건과 사건 사이에 또는 붙는 거 기억나죠? 우리 앞에서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경우의 수 구하는 걸 했었는데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했다. 그쵸? 기억나시죠? 자,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확률입니다. 우리 사실은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될까 밑에 이제 내려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열기를 보면, 자,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 넘는데요. 100명의 마을이라고, 지구를 가정을 하면 이 6개 대륙의 인구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제일 많은 데가 아시아네요. 그쵸? 100명 중 60명. 오, 아시아가 가장 많, 60%네요. 왜 오세아니아는 100명 중에 1명꼴이고, 여기는 10명, 여기는 15명이구나. 네. 아메리카도 아시아에 비하면 굉장히 적네요. 자, 이 100명 중에서 1명을 임의로 택할 때 1번 그 사람이 북아메리카 사람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북아메리카 100명 중에 1명을 뽑았을 때 이 5명 안에 들어야 될 확률은요. 100명 중에서 5명이니까 100분의 5가 되겠죠. 약분하면 20명 중에 하나 20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100명 중에 여기 전체 이거 다 더하면 100이 나오잖아요. 그쵸? 60, 70, 80, 90, 100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100명 중에 3명을 뽑을 때 남아메리카 사람이 뽑힐 경우는 남아메리카 사람은 100명 중에 9명이 있으니까 100분의 9가 될 겁니다. 자, 100분의 9는 약분이 딱히 되진 않네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 100명 중에 1명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아메리카인인 경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메리카인은요, 이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를 이 두 가지를 모두 합한 거를 얘기를 하겠죠. 아메리카인이라는 거는 북아메리카 사람이거나 또는 남아메리카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아메리카 사람들은 총 몇 명인가요? 북아메리카이거나 또는 남아메리카 사람은 합해서 9명이랑 5명 합해서 총 14명입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1명 뽑았을 때 이 14명이 될 확률은요? 100분의 14 이렇게 되겠죠. 약분이 되니까 약분하면 50분의 7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잘 보니까 북아메리카인 확률이 100분의 5 약분하여서 20분의 1이었고 남아메리카인 확률이 100분의 9였는데 북아메리카 또는 남아메리카일 확률은 그러니까 100분의 14 약분해서 50분의 7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요 확률은요. 요 1번이랑 2번 확률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북아메리카 확률이 100분의 5, 여기가 100분의 9였는데, 여기는 잘 보면, 여기 24가 5랑 9의 합인 걸 알 수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요 1번의 답인 북아메리카의 확률 100분의 5랑 2번의 답인 남아메리카인이 나올 확률 두 가지를 더하면 100분의 5랑 100분의 9를 더하면 100분의 14. 즉, 북아메리카 또는 남아메리카인 확률은 각각의 확률에 각각 같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질문했듯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도 두 개를 더하라 이렇게 말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도 역시 어떻게 한다? 각각의 확률을 더한 것과 같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같은 내용 교과서 밑에 여기 설명 쭉 나와 있죠. 자, 그 사람이 아메리카인 확률 이 100분의 14는요. 북아메리카인 확률 105와 남아메리카인 확률 100분의 9를 두 개를 더한 값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 파란색 박스 중요한 내용 나와 있는 거 보면은요.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확률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B,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은요. 이 또는에 해당되는 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합과 같다. 여기 더하기 표시할까요? 자, 각각의 확률이 합과 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참고로 여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요. 위에 문제 상황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을 뽑은 때 어떤 한 사람이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만약에 북아메리카인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고 B라는 사건이 남아메리카인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북아메리카인이면서 동시에 남아메리카인일 수가 있을까요? 될 수 없잖아요. 한 명의 사람이 북아메리카인이면 북아메리카인이고 남아메리카 사람이면 남아메리카 사람이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한 명의 사람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A 사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B라는 사건이 둘 다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일 때 또는에 해당되는 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합과 같다. 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주사위 두 개를 파란색, 초록색 동시에 던질 수 있죠?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5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확률 구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모든 경우의 수분의 이 원하는 우리가 사건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분수를 표현하면 됐었죠. 자,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주사위를 하나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죠. 1부터 6까지. 자, 이 초록색 주사위도 마찬가지로 던지면 6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그랬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동시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돼요? 곱해야 되죠? 그래서 36가지가 나옵니다. 그쵸? 이 36가지를 줄줄이 다 쓰면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겠죠. 둘 다 1 나오는 거. 파란색을 앞에다 얘가 앞에를 파란색 뒤에를 초록색이라고 순서를 좀 임의로 정한다면 둘 다 1이 나오는 경우 파란색이 1일 때 여기다 쓸까요? 초록색은 2 나올 수도 있죠. 얘가 1일 때 3 나올 수도 있죠. 1일 때 4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1, 5, 1, 6 이런 세트가 6개가 나오는 거죠. 파란색이 2일 때 초록색이 1 이런 식으로 6개 6개씩 6개가 나오니까 총 36개 6,6까지 36개가 나올 겁니다.
진짜 36개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개수를 직접 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할 때 이게 전체 경우의 수. 그 중에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4 또는 5인 경우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합이 4인 경우는요. 뭐 첫 번째 뭐 파란색이 첫 번째라고 하면 하나의 주사위가 1이고 두 번째 주사위는 3 나오는 거. 또 둘 다 2 나오는 거. 그다음에 파란색이 3이고 초록색 1 나오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1, 3, 2, 3, 1. 총 3가지고. 그다음에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1, 4, 2, 3, 3, 2, 4, 1. 이렇게 네 가지 말고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합이 4 또는 합이 5. 요거 또는 요거인 경우의 수는 총 몇 간 거예요? 총? 우리 경우의 수 구할 때 또는 일 때는 경우의 수 각각의 경우의 수 구해서 더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눈의 합이 4인 경우는 3가지고 눈의 합이 5인 경우는 4가지죠. 합해서 총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아까 36가지 나왔었잖아요. 36가지 중에서 눈의 합이 4 또는 5인 경우는 총 7가지다. 이렇게 확률은 36분의 7이다. 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36분의 7은 눈의 합이 4가 나오는 확률, 각각의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눈의 합이 4가 나오는 확률은요, 이거 3가지인데, 확률로 구하면 36가지 중에서 3가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눈의 합이 5가 되는 확률은요. 총 4가지 우리 구해보니까 나왔죠. 그래서 확률로 구하면 36분의 4예요. 그쵸? 그래서 눈의 합이 4 또는 5가 되는 확률은 요 두 개의 각각의 확률의 합과도 일치한다. 라는 거 참고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더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확률해도 되고 아니면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확률을 더해서 전체의 우리의 원하는 그 답의 확률을 구해도 되겠다 라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예제 2번을 봤고요. 자,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달력에 보면은 11월 날짜가 1일부터 30일까지가 있네요. 이 중에서 임의로 하루를 택해서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택한 날짜가 4의 배수 또는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4의 배수는 날짜 중에 4의 배수 몇 개나 있나 찾아볼게요. 자, 4일 있죠. 4일은 4, 4, 2, 8, 4, 3, 12, 4, 4, 16, 20, 24, 28, 그 다음에 32니까 30 범위 안에는 없네요.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오는 확률도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볼게요. 자, 소수는 우리 중1 때 배웠던 거 2, 3, 5, 7, 9는 3 곱하기 3으로 나눠지니까 안 되고 11, 13, 15도 안 되죠? 3, 5, 15 나오니까 17, 19, 21도 3, 7에 21로 분해되니까 안 되고 23, 25는 5, 25죠? 27도 어때요? 그쵸? 3, 9, 27 안 되고 29, 그쵸? 29까지 되고 그 다음에는 30일 넘어가겠네요. 좋습니다. 소수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 요, 7, 8, 9, 10가지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또는 요거 또는 요거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인 거예요? 두 개를 합해서 17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전체는 총 몇 개 있어요? 전체 30개 중에서 택한 날짜죠? 30입니다. 30분의 17이 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요 개수를 잘 세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넘어갈게요. 자, 세원이네 학교 50명 학생에게 디스크 행동 요원 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 이 학생들 중에 한 명을 임의로 택할 때 안정형 또는 신중형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안정형은 16명이고 신중형은 8명이네요. 그럼 또는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를 더해서, 그쵸? 전체 합계는 50이라고 돼 있죠? 50명 중에 안정형 또는 신중형은 두 개 합해서 24명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약분하면 25분의 12, 그쵸?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어요? 안정형의 확률은 50명 중에 16, 신중형의 확률은 50명 중에 8명,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더해도 되겠다. 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고 확률 구한 거고요. 얘는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한 겁니다. 그래도 어때요? 결과는 똑같죠. 약분하면 25분의 12. 둘 다 사실은 같은 풀이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사건 A와 B가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구할까 합니다. 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는데, 경우의 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라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자, 확률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그런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열기를 보면은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가 3가지가 있고요. 탈춤은 이렇게 2가지가 있대요. 이렇게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현수가 이 중에서 여기서 하나, 탈춤에서 하나, 그쵸? 각각 하나씩이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택하려고 합니다. 1번 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몇 가지인가요? 자, 여기 3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방법 3가지. 그 다음에 탈춤에서 2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 방법 2가지. 그 다음에 2가지를 모두, 그쵸? 요것도 택하고, 그리고 요것도 택하고, 얘와 얘를, 둘 다 동시에 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2개를 어떻게 한다? 곱하면 된다. 그쵸? 그래서 총 6가지입니다. 진짜로 6가지인지 확인해보면 여기 교과서 밑에 사실은 써 있어요. 자, 여기서 농악을 택할 때 봉산 탈춤 택할 수도 있고 강령 탈춤 택할 수도 있고요. 택견을 택했을 때 봉산, 강령 둘 다 가능하고 판소리일 때도 얘와 얘를 택할 수 있죠. 그래서 총 2개씩 세묶음이니까 6가지임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6가지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인데 그 중에서 농악과 봉산탈춤을 택할 확률은 6가지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각각의 확률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무형문화유산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확률은요,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탈춤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확률은 2분의 1이거든요. 네. 요것도 택 고르고, 여기서도 하나를 고르고, 그쵸? 2가지를 모두 고르는 그런 사건의 확률은 2가지를 곱한 확률과 결국에 같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 3분의 1과 요 2분의 1을 곱하면 얼마예요? 6분의 1인 얘와 같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방금 설명한 내용, 자,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어떤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할 때 이 P하고 Q, 즉 각각의 확률을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과서에 보면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위에 문제에서 자, 봉살 탈춤을 뽑든 앞에 그 무형무야제에서 한 명 뽑는 그게 그 탈춤 뽑는 거에 영향을 전혀 안 주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의미는 A 사건이 일어난 게 B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던 B 사건에는 영향을 서로 끼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가 일어나던 어떤 B가 뭘 고르든 A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서 자, 예제 3번인데요. 자, 노란 공 3개, 파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 A. 자, 여기 상자 A가 있는데 노란 공이 3개 들어있네요. 그쵸? 파란 공이 그림에 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공 4개와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상자 B가 있다. 자, 상자 B는 보면 노란 공 4개, 그렇네요. 노란 게 4개 들어있고요. 파란색은 총 3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두 상자에서 각각 공을 한 개씩 임의로 꺼낼 때 두 공이 모두 노란 공일 확률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자, A 상자에서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A 상자는 총 둘, 넷, 여섯, 여덟, 그죠? 3 더하기 5에서 총 8개가 들어있거든요. 자, A 상자에서 노란 걸 꺼낼 확률은 총 8개, 3 더하기 5니까 8개잖아요. 8개 중에 노란색 3개, 8분의 5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 상자에서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은 B 상자는 총 4 더하기 3, 7개가 들어있죠. 그 중에서 노란 게 4개예요. 그러면 7분의 4가 되겠죠. 자, 근데 요거를 두 상자에서 각각 임의로 꺼낸다. 여기서도 하나 꺼내고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꺼내는 거죠. 그쵸? 두 상자에서 모두 여기서도 꺼내고 그리고 여기서도 꺼내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사건 A 상자에서 공 꺼내는 사건, B 상자에서 공 꺼내는 사건 두 개를 모두 동시에 그쵸?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나는 거 두 가지를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사건이니까 자, A 상자에서도 노란 공을 꺼내야 되고 그리고 모두 노란 공일 확률은 그랬으니까 이 말은 A 상자에서도 노란 공이 나오고 그리고 또는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B 상자에서도 노란 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그쵸?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8분의 5하고 7분의 4를 곱하면 된다. 곱하면요. 약분이 되네요. 4, 1은 4, 4, 2, 8, 2, 7에 14분의 5 이렇게 확률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공이 모두 노란 공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 상자에서 노란 공 나올 확률, 두 번째 상자에서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을 각각 구한 다음에 두 개의 확률을 곱해야 된다. 왜냐하면 두 공 모두 노란색이다 라는 거는 요것도 A라는 사건도 일어나고 요 사건도 일어나고 두 가지가
모두 동시에, 그쵸? 모두 일어난다는 건 동시에 일어난다. 같은 말이니까 곱해야 된다. 그쵸? 요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도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에 오지선다형 문항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오지선다 문항이라는 거는 보기가 5개, 오지 5개 보기가 있고 거기서 선택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오지선다형 문제가 2개가 있는데, 자, 2문제 모두 맞출 확률입니다. 자, 그냥 편의상 1번 문제, 2번 문제라고 할게요. 자, 둘 다 모두 맞출 확률은 1번 문제에서 이게 맞아야 되고요. 2번 문항도 맞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1번 문항 맞출 확률은요. 보기 5개 중에 정답이 1개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5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도 보기 5개 중에 정답은 하나니까 5분의 1일 거예요. 자, 둘 다 모두 맞추려면 1번 문항도 맞추고 그리고죠. 그리고 동시에 2번 문제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 5분의 1과 이 5분의 1 사이에는 뭐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쵸?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 2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번 문항, 두 문항을 모두 틀릴 확률입니다. 이번에는 틀릴 확률이에요. 1번 문제도 풀었더니 삐 틀렸고 2번 문제도 풀었더니 틀려야 돼요. 이제 확률 구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기 5개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정답 말고 오답인 거 나머지 4개가 다 오답이니까 5분의 4의 확률로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기 5개 중에 정답이 하나니까 오답이 총 4개 있는 거겠네요. 그쵸? 2번 문제 틀릴 확률도 5분의 4입니다. 자, 그러면 두 문항을 모두 틀려야 된대요. 그러면 1번도 틀리고 그리고 2번도 틀려야 되죠? 1번도 틀리고 그리고 동시에 2번도 같이 틀려야 둘 다 모두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이 틀린 확률, 2번이 틀린 확률을 각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두 개의 확률을 동시에니까 곱해야 되겠죠. 곱해서 계산하면 25분의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8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당첨 제비가 3개가 있대요. 자, 3개를 포함해서 모두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통이 있습니다. 자, 민호가 먼저 1개를 제비를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은 다음에 유나가 또 이제 다시 넣었으니까 또 10개가 되겠죠? 10개인 상태에서 또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민호와 유나가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모두네요.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랬습니다. 모두 당첨된다는 거는 민호도 당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나도 당첨이 돼야겠죠? 민호가 당첨될 확률은요. 10개 중에서 당첨 제비가 3개 있으니까 10분의 3이겠네요. 그 다음에 민호가 다시 넣었으니까 유나가 뽑을 때도 똑같을 거예요. 상황이 총 10개가 똑같이 10개가 들어있고 그 중에 당첨 제비가 3개가 똑같이 또 들어있겠죠. 그럼 유나가 당첨될 확률은 역시 또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자, 모두 당첨된다는 거는 민호가 당첨되고 그리고 유나도 당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동시라는 거는요. 이제 시간적으로 동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 차를 두고서 얘와 얘가 모두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났다. 이런 걸 이제 동시에라고 표현을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이 동시에 순차적 그리고 요런 거 동시에 요런 게 다 곱하기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야 되니까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곱해서 얼마입니까? 100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